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은요. 오늘 주제 알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뇌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예쁜가요? 네, 네, 뇌발달, 네, 안녕하세요. 네, 뇌라는 것과 그리고 발달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언어,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그 언어 발달이라는 자체가 우리 뇌와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실천하는 엄마가 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이래서 그러면 언어 발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에 있어서, 그럼 난 절대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아이에게 접목을 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했으니까 고시공부처럼 얘기 들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중간에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그리고 책 오늘 연계 독서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서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것까지 쭉 해서 연결하시는 부분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남다른 엄마라고 되어 있는 이게 제가 뇌발달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의안인데요. 자, 우선 요거 지금 스카이캐슬이 나온 지가 한참 됐지만 예전에 스카이캐슬 한창 이제 이슈가 됐었던 그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스카이캐슬에서 있었던 우리 아이들의 부분들이 어떤 게 제일 충격적이셨어요? 저는 많은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어서 거의 4화인가 5화에 아이들이 모여서,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는데 니케이 군주론이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었거든요. 제가 그 입시를 하고 했었을 때 서울대 연고대를 가려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니케이 군주론을 읽었어야 됐고, 그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풀어내고 토론을 할 수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읽었는데 그거에 대한 니케이 군주론이라는 그 자체를 제가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층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됐고,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됐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보다 굉장히 독해 능력이라든지 독서라는 개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에 있어서 충격적이었었는데요. 많은 거기에 나오는 교육의 문제점은 되게 많죠. 자소서 대필도 있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허위 입학,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인생을 새로 만들어낸 것 같다는, 그리고 그거 꼭 진짜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듯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거, 그리고 조부모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3박자가 아이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부 이외에는 모든 인성,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겠죠? 집단 따돌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걸 해줘야 이렇게 우리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미친 입시를 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주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지금 9세 7세 엄마로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책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니케이 군주론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독해 능력, 그리고 이해도, 문장을 쭉 읽어내려갔을 때 어떤 아이는 한 번 읽으면 이해가 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2번, 3번, 4번 읽어야 이해가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 문장을 읽어내려가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속도전이죠. 그게 우리 아이가 나중에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텍스트를 읽어내려가는 속도가 이 아이의 경쟁 능력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독서라는 부분들이 이슈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독서 자체를 하면서 우리 아이는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의 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만한 배경 지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이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부분들의 흡수력, 호기심, 그리고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 자체를 유아기, 최소 5세 이전, 그리고 5세, 6세, 7세의 부분들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 아이의 나중에 공부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세가 되면 전반적으로 성인이 이해하는 언어 지수, 우리가 얘기하는 이해하는 거, 단어에서 뭐 한자가 들어간 것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그런 한자가 아닌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조사, 부사, 접속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게 5세입니다. 5세 아이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덜 되거나 이런 거면 분명 아이에게 있어서 언어의 지수 능력을 올려주셔야 되고 인풋량을 확실히 늘려주셔서 아이가 경우의 수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5세 거든요. 그러면 5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개월일까요? 48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느 교육학자분들이나 언어학자분들은 딱 48개월 이전에 일반적인 언어의 양, 구축을 다 만들어 놔야 우리 아이가 연결을 다 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분들, 이 쌓기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쌓기하는 그 부분들을 기초공사가 똑바르면 되게 올바르게 올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8개월, 5세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세에 뭘 시작하죠? 누리과정. 네, 맞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그 5세, 6세, 7세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다 연결이 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세부터 그러면 프리스쿨 타임으로 생각을 해서 학교를 가기 전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초등학교 가기 전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교육과정 자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만들어진 거죠? 뇌발달과 연결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8살에 왜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은 학교를 갈까요? 네, 그거는 8살에 있어서 스캐머 성장곡선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8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8살, 그리고 평균적으로 7세에 두뇌 발달의 90%를 다 이미 잘합니다. 특히나 우뇌 발달을 거의 정점을 찍게 되고요. 좌뇌 발달에 한 10%만 남겨놓고 90%가 다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전두엽 발달의 80%를 차지하는 건 언어 지수였기 때문에 계속 언어 그리고 뇌 발달이 7세 이전에 90%이기 때문에 많은 자극, 많은 부분들을 연결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8세에 초등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 시작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언제 중학교를 가죠? 다른 나라는 약간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는 시기. 네, 12세. 우리나라 나이로 13세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하는 그 이유가 뇌발달의 100%. 그러니까 12세 때 모든 두뇌는 다 정점을 찍습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평생, 요즘에 뭐 평균 수명이 120살이라고 하죠. 120살까지 쭉 끌어나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 다 만들어졌고 좌뇌 우뇌 다 만들어졌으니까 뭐 해야죠? 고등 공부해야죠. 그래서 미분적분, 함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모든 것들을 교육과정을 뇌발달과 연결을 시켜놨는데 대체 뇌발달에 있어서 저희가 그리고 집에서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뇌발달에 대해서가 얘기를 해줘 있었죠. 자, 인간의 뇌발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몇 개월일까요? 네, 8개월에서 6세 이전입니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가서 좀 더 뭐 열심히 이제 말을 배우고 아니면 발표를 하고 할 것 같은데 왜 6살 이전이에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시냅스, 뇌세포, 연결을 할 수 있는 최대 정점이 우리 어리면 되게 파워풀하고 되게 뚝뚝 막 이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때 대해서 6살 이후면 뇌세포에 있는 그 세포와 세포에 있는 연결고리, 시냅스가 끊어져 나가거나 한 번도 이어지지 않는 것들은 사실 그때부터 조금씩 서서히 감소하면서 뇌세포는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결정적인 시기에 이전에 뇌세포가 그 영재 엄마와 영재 아빠가 결혼을 해도 똑같은 1000억 개 이상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는데 거기에 있어서 1000억 개에서 나는 뭐 500을 남겨놓거나 아니면 난 300개
아니면 나는 뭐 1000개 이렇게 남겨놓는 그 부분들은 그 아이가 6살까지 결정적인 시기에까지 얼마나 자극을 줘서 그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를 복잡하게 만들었는지가 거기에 있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뭐 오감놀이도 하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노출하라고 하고, 간접 경험, 직접 경험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이 스스로 얘기하고 표현할 수 있게끔 얘기하라는 자체가 이거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면 뭐 우리 아이는 끝났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생각하는 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 빠르게 실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버드의 스티븐 핑거 교수가 언어가 우리 뇌에 미치는 그 새겨진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어 발달이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뇌 발달에 있어서의 이제 80%를 차지하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뇌 발달은 꼭 어떤 거랑 연결을 시켜라? 언어와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시냅스가 모국어 발현에 유리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건 8개월 정도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영어, 이중언어를 언제쯤 대체 해주는 게 좋으냐? 네, 우선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이중언어를 같이 쓰여주는 게 진짜 우리 아이가 모국어 체계가 나오기 전에, 모국어에 있는 발현 자체가 되기 전에 두 가지를 같이 쭉 병행을 하면 영어 자체도 모국어로 우리 아이가 머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부분들, 그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런데 아빠든 엄마든 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말과 영어를 똑같은 부분들로 아이한테 노출해 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말을 모국어 체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아이한테 영어라는 개념들을 좀 더 많이 넣어주고 한다면 모국어 체계에 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꼭 맞춰서 하라는 거. 그리고 우리 10개월쯤에 정점을 찍고 36개월쯤의 무렵에는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게 어떤 거요?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12세 이전에 공부 습관을 길러줘야 우리 아이가 언어적인 표현과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후 숫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30대, 저도 아직 30대죠. 네, 30대라는 그때부터 완만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우리는 이제 애를 낳고 나서 머리가 이제 하나씩 힘들어진다고 애를 핑계를 대지만 뇌세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을까요? 과학책이나 아니면 그 뇌발달이나 뭐 이런 강의나 아니면 병원에 있어서 뭐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이런 거 조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있는 게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이루어진 사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유아 뇌의 시냅스 밀도고요. MR 사진이면서 세포를 그대로 찍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시냅스가 왕성하게 확 펴지는, 그리고 더 많이 만들어지는 이 부분들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여기서부터 하면은 뭐 1년 아니면 뭐 6개월, 제가 강의를 할 때 들어봤을 때 뭐 한 달, 뭐 하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수분, 그러니까 몇 분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1분, 하루를 뭔가 조금 뒤로 딜레이를 했을 경우에 우리 아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늦추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영유아 시냅스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시간은 황금이고 성인의 하루의 시간이 우리 아이의 1년의 시간과 맞먹는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이에게 있어서 자극을 늦추지 말고 바로바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그러면 뇌 발달이 이렇게 중요하면 대체 그러면 뇌를 어떻게 자극을 해줘야 우리 아이가 전두엽 발달이 굉장히 좋고 브로카 영역, 뭐 베로니케 영역이라는 그 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언어, 그러니까 언어 자극과 말, 사람이 아까 얘기했어요. 하버드에 있는 그 스티븐 핑거
교수가 언어가 우리 뇌에 새겨진 본능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본능적인 부분들이 우리 아이의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1번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전두엽 발달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80% 모든 사고와 그리고 거기에 모든 생각에 대한 부분들은 전두엽과 측두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전두엽에서 있는 이제 80% 자체를 다 언어 자극으로 발달을 시키다 보니까 계속 전두엽 발달, 그리고 언어 자극,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집중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언어는 진화 과정에서 선택된 고유의 특성으로 해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 보면 시냅스가 점점 뇌의 정점을 찍는 뇌의 빅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생후 10개월 때부터 24개월까지가 언어 빅뱅 시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24개월이 지났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때 10개월 우리 어머니들이 봤었을 때 조금은 보육만을 이제 하실 시기, 그리고 뭐 베이비 위스퍼라든지 아이들 이유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실 시기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이만한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이제 20권을 아이에게 선물을 하면서 그 책을 12개월까지 다 읽어주라는 부분들이 영국에 있는 교육 제도라면 그 이유는 그거예요. 이겁니다. 언어 자극을 12개월 이전에 20만 단어 이상의 부분들을 쏟아부어 주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아이가 거기에 있어서의 뇌발달, 여기에 있는 정점인 빅뱅, 뇌의 빅뱅을 놓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한테 그냥 얘기를 하지 왜 그냥 이런 책을 줄까요? 네, 엄마가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떠들어서 쭉 해도 한 달에 300단어 이상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했던 비슷한 얘기들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별을 보면 반짝반짝밖에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세기의 교육을 받았던 우리는 어떠한 매개체가 꼭 필요한 거죠. 그 매개체가 뭐예요? 책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이전의 아이들한테 그림책으로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 그림책이 아니고 내가 읽기가 조금 편한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엄마들 보는 책 있죠. 그런 책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연결을 하셔도 돼요. 예, 그냥 언어 자극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림책을 좀 더 잘 보게 하고 싶고 연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그림책으로 연결된 거를 이제 0개월부터 1개월 태어나자마자 같이 연결하면서 놀이 형식으로 하면 책에 대한 밀착도는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촉매 자체가 뭐예요? 들은 것. 엄마가 계속 언어를 뭐 해줘요? hearing하게 해주죠. 계속 말해줄 겁니다. 그것들이 말하는 걸 듣는 것이 인간이 언어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옆에서 엄마의 목소리로 그리고 이렇게 안고 아이들에게 계속 말 시켜주고 수다쟁이 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다쟁이 엄마라는 그 자체가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언어 자극을 계속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발달이 빠르겠다는 거를 대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다쟁이 엄마라는 그 부분들이 아이의 영재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굉장히 많은 도서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연결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면 이제 그러면 언어가 뇌의 발달에 있는 거, 수다쟁이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의 아이는 어휘력이 2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주 양육자의 언어 자극이 두뇌 발달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면 어휘력이라고 하는 자극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아이는 나중에 어쨌든 공부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자체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림과 글이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엄마는 글을 읽어주고 그 시간 동시대 때 동시간 안에 아이들은 그림으로 읽어내는 힘들을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그림책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언어 자극과 뇌발달 그리고 아이가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을 읽어내는 힘까지 같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글이 일치하는 좋은 그림책을 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5세 이후가 되면 다독, 그러니까 5세 정도가 되면 누리과정 영역,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5세에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모든 말들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조금
중간에 우리가 버퍼링이 좀 안 되거나 렉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인풋량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 줬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그 안쪽에 있는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서 그런 비슷한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면 아, 예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끄집어내서 생각을 하고 다시 입으로 뱉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 깊은 안쪽에 어떠한 경험도 없었던 말들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세 이후에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은 끄집어낼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자칫 5세 정도 되면 뭐가 생기죠?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생기고 거기에 있어서 포기라는 부분과 내가 좋아하는 거, 호불호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전에 책 너무 잘 읽었는데 5세부터 책을 안 읽기 시작해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자 하는 뇌의 영역 자체가 이제 거의 맥시멈을 찾고, 근데 여기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가 했었던 습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 나쁜 버릇이든 좋은 버릇이든 그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또 다른 거에 있어서 엄마가 아니면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그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낼 게 없어요. 그러면 아, 나는 저건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흥미 자체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있어서 아, 난 저거는 뭐 예전에 똑같은 거 봤던 거, 그리고 나 저거 다 알아. 약간 그 자만심이라는 개념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호기심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간에 뚝뚝뚝뚝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근데 지금도 잘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까지는 너무 잘 봤던 아이가 당장 내일부터 힘들어하고요. 오늘까지 안 봤던 아이가 내일 갑자기 너무 잘 봐요. 그게 이제 5세부터의 아이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한번 바뀌어진 그 부분들이 다시 리커버리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만들어지는 그 자체는 되게 빠르게 변화가 되고요. 이거하고 반대적인 성향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거기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갈구한다는 느낌이 없을 때 알아서 조금씩 넣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제 5세부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수학 얘기가 있죠. 수학이나 과학을 어려워하는 부분들, 저희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과학적인 부분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은 나이인 연령인 다른 분, 자녀분이 이제 책 자체를 이제 5세부로 해가지고 5세 초반에는 좀 보다가 이제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책을 이제 좀 등한시하게 됐대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꾸준히 또 이제 좀 책을 안 보고 하는 개념이라서 엄마가 약간 강제 형식으로, 그리고 베드타임 스토리는 5세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습관이고 좋은 부분들이긴 하나 아이가 독서 습관이 잡혀 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베드타임 스토리라 하면 아이가 자기 싫어서 아니면 엄마와의 교감을 좀 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커요. 단 어떤 거요? 베드타임 스토리도 하는데 평소에 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온다면 아이는 독서 습관이 잡혀 있지만 베드타임 스토리만 계속하고 있고 평소에는 그냥 다른 부분들로, 요즘 5세 정도 되면 역할놀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쪽으로 좀 연결된 걸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스스로 책을 가져오거나 융합을 하고 있거나 이런 작업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이는 독서 습관이 완벽하게 잡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타임 스토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가 독서 습관, 책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평소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요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당연히 베스트인 엄마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독서력 자체가, 제가 아는 지인 그분이 독서력이 조금씩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은 2학년인데 수학이랑 과학 점수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쭉 봤을 때 제가 제 인스타에다가 놔두긴 했지만 문제 자체가, 그리고 개념 자체가 이렇게 길어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렇게 긴 부분들을 쭉 텍스트를 읽어내려가서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 자체도 보세요. 굉장히 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별의 표정에 어울리는 마음을 만들어내라 그러고요.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상황으로 알맞는 것. 뭐냐면 이 문장을 읽고요. 문제를 읽은 다음에 모든 것들에 있는 거를 느낌과 상황과 뭐 다 이해를 해야 연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나와져 있는 게 지금 초등학교고요. 뭐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생각했었던 중학교 문제 정도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게 상황이거든요. 지문 자체도 굉장히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하고 과학 자체가 아이들이 국어, 그리고 여기 어려워하는 자체가 언어. 왜냐하면 추상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런 안에 있는 이해,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 있어서 결국 학습력도 두뇌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에 있어서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언어들이 많다 보면 그거를 유추해서 믹싱해가지고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그 전에 있지 않은 언어적인 그리고 어휘라는 개념이 있다면 연결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세, 6세, 7세 부분들로 했을 때 확장을 해야 되고 사실 책만 읽을 수는 없어요. 네, 지금 교육과정 자체도 봐도 뭐 체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4세, 5세 때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아이의 어휘 지수를 확 올려놓는 게 가장 경쟁 능력이 있을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조금 더 이거는 결국 오늘이 아니고 내일로 미루게 되는 거지. 미루는 건 나의 다이어트와 운동 이런 건 미뤄도 사실 뭐 그렇게 당연히 건강에 해쳐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아이의 있는 이 시점을 떠나갔을 때 우리 아이는 요만큼에 있는 시간이 뒤로 딜레이가 되죠. 다른 아이들은 이 시간에 굉장히 엑기스가 높게 그리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이 시간을 그대로 엄마의 이제 실천이나 뒤로 미룸과 아니면 거기에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요만큼이 뒤쳐져 있으면 나중에 엄마는 요만큼만 덜 기대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니죠. 여기에 있어서 했다는 전제 하에 이만큼을 기대하게 되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기브업을 하게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부모의 수다하고 사랑이 정비례하는 개념이고요. 수다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 그럼 요거 많이 하시죠? 네, 듣기 뭐죠? 미디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은 영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미디어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뇌 MRI 사진을 보시면 자, 어느 게 독서를 하고 있는 뇌일까요? 네, 독서의 대뇌 변형계, 여기를 변형계라고 하는데요. 변형계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우쪽, 여기는 미디어 노출, 영어 비디오랑 다 똑같습니다. 네, 해서 마찬가지로 대뇌 변형계가 검게 퇴화되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미디어를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를 뽑아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우선은 6세, 7세 정도 되면 7세 정도 되면은 미디어로 연결을 하는 그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정도의 부분들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한 60개월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거기에 있어서 그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서 연결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뇌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로 연결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라는 부분들과 음성, 우리가 오감 중에 3가지의 부분들을 할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책 수준이 나이보다 어린 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감 중에 책 자체를 만지는 거, 책을 보려면 만져야 되죠. 뭐예요? 촉각. 책을 봤습니다. 시각이고요. 그러고 뭐예요? 엄마의 음성이든 누구의 음성이든 뭘 하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죠. 네, 오감 중에 3가지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감각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싸고 가장 쉽고 그러고 가장 그 깊이와 넓이가 제일 큰 게 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극을 여기에 보면 중간에 있어서 전두엽에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죠. 여러 가지의 부분들, 베로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까지 다 빨간색이 들어와 있다는 건 유일하게 모든 활동 중에 있어서 유일하게 독서라는 개념을 할 때, 그러고 거기에 있어서 자기도 말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뇌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켜지는 게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뇌 발달 전문가들은 독서의 부분들을 가장 많이 하고요. 제가 방금 뉴스를 봤는데 성인이 우리 지금 있는 30, 40대 성인이 1년에 책을 하나도 안 읽는 거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기자분과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책을 보다가 책이 일상적인 연결고리로 만들어지는 평생 공부를 그냥 책으로 그냥 습득하고 삶의 지혜도 책으로 습득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이런 습관이 없었던 세대가 그렇게 습관을 해야 되는 세대를 가르치다 보니까 책이 자칫 학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있어서 학습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하려고 2017년에 교육제도를 다 바꿨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좀 더 많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독서 문화 자체가 그냥 평생이 연결돼 있고 조그만한 서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하는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 연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집에 근데 거의 다 서재가 있죠.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만큼 독서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고 최신판을 도서관에 가서도 볼 수 있는데 유아기도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 환경이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가 집에 전 영역이 있어야 이 책이랑 이 책이랑 뭐 이 책이랑 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첫날 했었던 융합 독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0권의 책을 샀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에 있어서 융합독서를 3개밖에 안 했어요. 라고 하면 전 47권 못 봤잖아요. 저 이거 다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라고 하는 건 어머니 머릿속에 레벨과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50권의 책을 놔뒀을 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3권을 찾아냈어요. 그게 포커스입니다. 50권의 책 중에서 얘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그 이유. 그게 환경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당연히 50권의 책 중에 47권을 다 못 읽고 3권만 읽는다면 47권도 읽게 해야죠. 네,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3권은 잘 읽는데 47권을 잘 안 읽어요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형계가 검게 넘어가는 거 말고 빠릿빠릿하게 빨갛게 넘어갈 수 있게끔 바로 연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문장을 읽어내는 거, 만화책, 학습 만화적인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만화책을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는 거고요. 만화책도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대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양질의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는요. 지속적인 양질의 책 읽기, 그리고 재료 값이죠. 그리고 수다쟁이 엄마와 아빠, 그리고 많은 어휘를 사용한 책 읽기. 그렇기 때문에 책의 다양한 것들을 빠르게 그냥 아이들에게 노출을 해주라는 거죠. 나중에 책값이 지금 한 달에 뭐 50이 나가든 60이 나가든 50, 60이나 뭐 한 100만 원이 나가면 굉장히 많지만 그런 부분들 말고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아이한테 노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건 나중에 학원비, 독서 논술 학원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아이들이 독서력이 안 되고 어휘력이 딸리면 엄마가 초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돼요. 3학년 때부터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서 사교육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효과는 떨어지겠죠. 왜냐? 동기부여가 안 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효과 떨어졌죠?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독서를 그때 돼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학원비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얼마 정도를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저는 한 사교육비가 8, 90만 원이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안 할 수 있겠죠. 돈이 세이브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책들을 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돈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전 책교과를 선택을 했었고요. 지금 아까 공사분이 얘기해 주셨던 책 수준이 나이보다 낮을 때는 댁에 있는 책의 수준 자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아이의 나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있어서 책 수준이 낮다라는 자체도 엄마도 또한 책을 글밥, 그쵸?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본 거죠. 그리고 아이가 복잡한 그림이 아니고 단순한 그림만을 계속 보려고 한다면 4, 5세가 되더라도, 그리고 5세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복잡한 그림 자체를 보는 것들이 힘들어진 상황인 거죠.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큰 이렇게 있는 만약에 페이지에 이런 그림들이 쭉 있으면 여기에 있어서 하나하나 조각을 한번 내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 이거는 뭐 치과 의사니까 예전에 치과를 갔었지. 아, 네, 5살이요. 5살이면 더더구나. 지금 언어적인 부분들이나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하고 언어적인 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다 됐어야 됐고 은는이가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는지 어휘적인 부분들 중간에 스피치를 하면서 렉이 걸리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야 일반적인 언어 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세 같은 경우가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의 페이지의 부분들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이거 그림이 좀 단순하긴 한데요. 한 6줄에 있어서의 스토리를 해서 한 요 정도 두께,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15개, 16개 정도의 페이지 정도는 한 자리에서 읽고 아이들이 거기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당연히 지금 자체의 수준이 조금은 낮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하나씩 표지부터 표지놀이를 하는 거죠.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지금 원래 5세가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기 치과의사 선생님이 있네 이렇게 하고 안에 있는 거 페이지 한번 살짝 얘기해주고 다음에 또 이거 그렇게 해서 그림을 좀 더 그 책의 단계가 올라가면 페이지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노출을 해주면서 좀 끌어당겨 주셔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5세인데 그 상황이시면 빠르게 연결 안 해주시면 아이는 책 자체가 복잡하거나 그림이 복잡하면 힘들어지거나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를 숙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재미있는 책을 드리면 계속 놀이책이 되죠. 네, 왜냐하면 재미가 가미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책에 대한 흥미 자체가 그냥 단면적인 책이어야 하는데 계속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그림이 재미있거나 팝업이 돼 있거나 이렇게 새로운 재미거리가 있지 않으면 글로 연결을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아무 재미가 없는 책인데요. 그럼 우리 아이가 이걸 읽겠냐고요. 재미가 없는데요. 네, 뭐든지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거기에 재미와 흥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인위적으로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부분들을 해준다면 아이는 그렇지 않은 책들을 하는 편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딱 보고 복잡하거나 힘들 것 같다. 그럼 안 봐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딱 봐서 조금 재밌네? 이렇게 했더니 막 뚜껑이 열리네? 뭐 확 튀어나오네? 이렇게 되면 보게 되는. 근데 거기에 있어서 흥미 유발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흥미 유발을 일반적인 책의 연결고리가 아닌 재밌는 책으로만 계속 얘기를 한다면 글로 끌고 가지겠죠.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로 해서 자극점을 하나 하고 만약에 뭐 이게 재미있는 팝업북이라면 이거를 하고 엄마는 그냥 일반적인 책을 읽을게 해서 2개의 부분들을 같이 읽어주고 이 책은 좀 한 5분 읽었는데 이 엄마가 그냥 일반적인 책을 봤을 때 한 1분 봤다. 그러고 또 다른 책 또 1분, 또 다른 책 1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테이퍼링 해가야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5세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곧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게 되면 5세부터 독서 활동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책을 보고 얘기하고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독후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 시간을 통째로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 재밌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5세, 6세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드타임 스토리라든지 이런 습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해주고 어휘 확장, 그리고 그림을 읽어내는 힘이 계속 재미있는 책을 드리게 되면 그림을 읽어내는 힘 자체를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책이 트레이닝인가요? 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에 내가 봤었던 개념과 했었던 경험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끄집어내서 말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 끄집어내야 경험이 없으면, 내가 한 번도 이런 그림체를 본 적이 없고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끄집어낼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부업. 포기를 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5세, 6세에는 이렇게 연결하는 다독의 개념들이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많은 교육학자 같은 경우는 7세 정도쯤에 다독으로 확장을 하고 초등학교 때도 확장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우리나라 패턴 자체가 초등학교를 가면 되게 바빠요. 왜냐면 예체능도 해야 되고요,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 전에 애가 읽었어야 되는 독서의 양과 그림으로 읽어내는 그 힘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따라가기 바빠지는 거죠. 그러면 1년의 책의 양, 1% 아이들, 그러니까 책 많이 읽은 아이들은 1년에 몇 권을 읽을까요? 네, 하루에 6.5권씩을 읽고요. 평범한 아이들이 좀 깊이,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책이 2.7권 정도를 읽는다고 하면 두 가지가 별로 차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1년이면 1000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000권의 차이를 따라가려면 6세, 7세에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은 책들을 읽어내려 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쵸? 그렇게 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는요? 독서력은요. 그러면 모든 교과 과정과 공부 능력이나 모든 것들은 다 얘기하죠. 독서력.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책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책 읽기가 전부다 라는 이런 베스트셀러도 있거든요. 그만큼 책 읽기가 전부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려면, 그리고 읽기라는 개념까지 아이가 스스로 한글을 읽고 읽어내려면 그 전에 책이 좋아져 있었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그거거든요. 필독도서거든요. 지금 이게 그냥 종이에요. 종이 페이퍼고요. 안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글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리 많지 않죠. 그리고 문장도 꽤 길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책을 다 읽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더 낫겠네요. 네, 문장이 굉장히 길죠. 이걸 다 읽고 선생님하고 바로 이 책의 내용은 어땠어? 누가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했었지? 여기에서는 누가 뭐 긴코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개미가 뭐라고 얘기했어? 한 번 읽고 2번 읽은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체가 좋은 것들, 그리고 그림이 많은 것들, 풍부한 음성 언어와 의성어 이태어들이 많은 부분들을 꼭 5, 6세 이런 개념에 굉장히 많이 해주라고 하는 이유인 게 이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모든 아이들은 7세까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은 7세까지 주어진 시간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얼마나 양질로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옆집 엄마가 하듯이,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조금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느냐의 부분들은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이후가 되면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머니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그때 돼서의 독서량 자체가 성적과도 밀접한 관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스피치,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에 있어서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구성원이 되느냐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5학년이 되면 5학년 때부터 이제 역사가 들어가고 좀 더 어려운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철학적인 개념들이 만들어지죠. 철학은 뭐예요?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독서력이 아이의 성적을 좌지우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읽으라고 아니면 뭐 하라고 고전, 홍길동전이 이만한 두께에 있는 홍길동전을 읽어내려 가야 되는데 아이가 그게 재밌겠냐고요. 머릿속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림이 하나도 없는 홍길동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 시간에 그리고 조금 놀면서, 그리고 책놀이, 그리고 책이 좋아지는 습관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 5, 6세 누리과정의 제일 스타트 때 아이들에게 해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정도 책이 좋아한다,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를 오해할 수 있는 딱 보더라인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확장을 해주면서 좀 더 깊숙이 파고들면서 이 책 하나를 읽어내려가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북토킹을 할 때 내가 읽어줬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냥 아이가 이제 쭉쭉 빨아들이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러고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아이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또 다시 뱉어낼 수 있느냐, 그림을 얼마나 보느냐, 그림의 해석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들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게 그거의 5, 6세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에 책 읽기의 효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결정적 시기에 책 읽기를 한 아이와 결정적인 시기에 다독과 확장도서를 하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나중에 굉장한 기울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음성, 언어, 개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 몇 년간 지각 개념, 사회적 발달과 이런 진행적 구술 언어를 많이 한 아이와 충분히 노출이 되어야 하는 독서. 그래서 그거에 깊이, 그리고 10권의 부분들로 깊이를 한 아이와 100권의 부분들로 깊이를 한 아이는 분명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양한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이니까요.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할 때 되게 많은 다양한 직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들에 있어서 내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지식의 맵은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는 거죠. 기초공사가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직접 경험을 쌓아 올리는데,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아예 분리시켜서 만들어 놔버리면 아이는 나중에 믹싱하고 맵을 구축해 버릴 수가 없죠. 중심점이 여기 있고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중심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확장이 되죠. 이거는 나중에 끊어지기 십상인 거죠. 창작책보다 지식책을 더 좋아하는 비율이면 우리 아이는 팩트의 부분들, 실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조금은 내향적인 성향에 있어서 하나 꽂히면 이렇게 쭉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이가, 제가 지금 행동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창작책 자체보다는 팩트책을 좀 좋아하는 건 생각의 개념이 아닌, 우리가 예전에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뭔가 들어오면은 그렇구나. 하지만 창작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상상하고 유추하고 얘기를 해주고 뭔가가 이거 뭐야?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작책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창작책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주입식 교육의 산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가 창의라든지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창작책. 창작책이라는 개념은 시기가 있습니다. 네, 운의 발달이 닥치기 전, 7세 이전에 많은 방대한 창작책을 읽어주라고 하는 이유가 호기심의 부분들이 그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8세 이후에는 팩트적인 부분들, 팩트의 지식의 맵구축을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고 또한 좌뇌가 열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당연히 지식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창작책을 보다 지식책을 더 좋아하면 지식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그 실사나 팩트에 되어 있는 걸 창작책에 있는 주인공과 연결을 시켜서, 그림이죠. 그림과 연결을 시켜서 구물링 맵으로 독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책을 다 읽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어서 지식책은 다 읽고 창작책은 한 두어 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살인데 창작책이라는 개념이 조금 힘들다고 한다면 그쪽에 있는 보강이라든지 아이하고 스토리를 조금 함축시켜서, 그리고 책을 딱 펼쳤을 때 글을 다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대화하듯이 우리 약간 애니메이션 얘기하듯이 하는 방법으로 아이하고 독서를 해보시는 건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여기에 숙련된 독서가가 되려면 책을 읽을 때 의미론적 그리고 통찰론적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세스 자체를 가지고 있는 요 독해 프로세스 어디서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MR 사진 보여드렸죠? 데네피지를 해서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제가 쭉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가셨나요? 네, 이것도 일종의 아까 글을 읽고 바로 이해가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느냐, 제가 이거를 풀어내야 되느냐, 그거의 개념이에요. 우리 아이가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을 숙련된 독서가가 되려면 이러면서 쭉 읽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거지? 했는데 다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건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것과 그리고 이해하는 프로세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양한 언어적인 표현과 다양한 그림을 보면서 계속 숙련되게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읽으면서 아니면 엄마 걸 들으면서 그림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대한 책의 양을 읽어내려 가야 되고, 지금 이걸 제가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가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 이제 인치님들한테 일어났던 그 프로세스가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듣고 아니면 문제를 읽고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읽게 되고,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읽게 되는 그거.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모든 거에 있어서 시간 자체의 차이가 있죠. 이해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독서가를 만들기 위해선 5, 6, 7세 누리과정의 영역에 있어서 뇌발달, 우뇌가 다 다치기 전에 전두엽에 있어서의 자극, 언어 자극을 해서 80% 이상을 쭉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유인 거죠. 5세 뭐 창작, 명작, 전래, 과학, 사회 다 같이 보면 좋겠지만 우선순위 로 보면 우선은 어떤 책이 있으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창작책을 사실 5세는 다 같이 보면 좋겠지만이 아니고 이 영역 자체가 다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될 시기예요. 5세면 이거를 융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창작책을 가져오면 명작과 전래, 과학, 사회를 믹싱할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이 딱 지금 5세부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에 있는 전체적인 이 독서 환경이 이루어져 있어요. 아이가 이 책을 뽑고 이 책을 뽑고 이 책을 뽑고 이 책을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아이가 어떤 영역을 제일 많이 읽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창작책을 좀 어느 정도 읽으셨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뭐 인지창작, 명작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나름의 순서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긴 하지만 저희가 명작 전래,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36개월부터, 그러니까 24개월부터 엄마랑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개월을 이제 제1의 뭐 사춘기, 오춘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싫어, 뭐 좋아,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부정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는 작업을 24개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언어적인 표현으로. 거기에 있어서 정점을 찍는 거 몇 살? 36개월. 4살이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미운 4살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36개월이면 가치관 형성의 기본적인 가치관 형성은 다 끝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끝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나는 이걸 하면 만약에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나쁜 거 알아요. 알지만 뭐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 있는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간접 경험의 수가 많다면 가치관 형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훨씬 더 올곧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작, 전래, 인성 이런 것들을 언제 해줘야 되냐? 36개월. 그때쯤에 해주라고 하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네, 아이가 자신의 이제 세상의 틀 자체에서 동그라미를 만드느냐, 네모를 만드느냐, 세모를 만드느냐를 만들고 있는 게 36개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48개월 그때쯤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둥글둥글하게 만들 건지, 네모로 만들 건지, 육각형으로 만들 건지. 그래서 명작 전래적인 인문학적과 그 인성적인 부분들은 그때 연결을 해주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선순위라고 하는 자체는 아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아이가 5세잖아요. 5세니까 5세 자체의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영역, 만약에 10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뭐 지각능력, 사고력, 주의집중력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느 게 떨어져 있는 거. 그 리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물통 같은 거 있죠. 그 통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댕강 이렇게 안 잘리고 톱니처럼 이렇게 해서 잘려나가면 어떻게 보면 물이 언제 넘치죠? 제일 밑에로 톱니가 이렇게 깨져 있는 이쪽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10개의 영역 중에서 하나는 10점 만점인데 하나가 3점이에요. 그럼 엄마는 이렇게 평균이 맞아질라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밑에 있는 점수 위에 게 뚝 떨어집니다. 그 시기가 이제 6살부터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우리가 아까 리뷰의 그 물통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조금은
좀 등한시하거나 좀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인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에는 지금 얘기하셨던 인지, 창작, 명작, 전래, 과학, 사회는 다 들어와 있어서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옷에부터는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금액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상황적인 부분들, 뭐 어머니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집이 좁아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엄마의 상황을 아이의 발달이 따라오진 않아요. 엄마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발달을 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이의 시간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부모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에 있는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뒤로 보류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면 거기에 있을 만큼 똑같이 기대치도 낮추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는 거기에 있는 영역을 다 융합하고 하는 것들인데 합리화를 시키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난 요만큼만 우선 하고 나중에 따라갈 거야. 근데 거기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거나 하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만들지 않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이럴 때 훨씬 더 큰 돈을 안 쓰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 있어서 하는 건 당연히 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 독서 환경 처음에 했을 때 돈이 한꺼번에 되게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엔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본 한번 깔아주면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막 텀을 짧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 한 번의 과감함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집에 전 영역이 있어야 전 영역을 융합할 수 있죠. 그냥 영역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연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 환경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떠한 부분들의 것들을 하더라도 학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사도 가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환경은 우리 아이의 전체적인 습관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베스트셀러가 있듯이 공간적인 부분들이나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해봤던 이제 경험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굉장한 큰 맥락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읽었었던 이 말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또 다시 설명을 해줘야 읽어낼 수 있는 이제 우리 세대에 있는 어머니시라면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게 키우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독서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독서 환경을 꾸려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 달에 뭐 키즈카페나 뭐 기타 등등 캠핑 뭐 이런 거 다 안 가면 한 달에 20-30만원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20-30만원 세이브 해가지고 해주면 아이 책, 아까 어머니가 5세 때 얘기하셨던 그 전 영역 다 깔아주고도 남아요. 네, 그게 제가 책을 바라보는 눈이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독서 토론 요거 마지막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훈련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해하기 힘든 텍스트를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는 많은 영역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뭘 해요? 유추와 추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추와 추론, 그러니까 두뇌에 있는 풀가동을 시키는 뭐예요? 훈련을 많이 했을 때, 네, 당연하죠. 네, DM 주셔도 됩니다. 그 전체적인 뇌에 있어서 훈련하는 과정을 많이 하면, 우리도 축구를 못했던 아이도 축구를 계속 연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하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텍스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아이는 그 텍스트로 연결할 수 있는 훈련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에 카운트다운이 돼서 좀 있으면 끊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훈련 과정, 그리고 많은 다도, 그리고 연결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가장 좋은 시기. 지금 두 분이 똑같이 다 이제 5세 영역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 시기에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